지금 한국당 같은 상황은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탄핵이 있었잖아요. 거의 정치적 IMF를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 IMF를 맞았다. 돈이 뭔가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럴싸해 보여요. 돈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펀더멘털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는 인재 영입을 하려고 해도 후보들이 몰려야 되는 게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교문을 열어놨는데 어느 신입생 지망하는 신입생이 없어. 지금 분교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문제다. 분교에서 폐교를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진영 노선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약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큰 축은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이념적 이데올로기였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종북 좌파라든지 이런 구도 선거 구도를 짜버리면 어느 정도의 이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지지를 많이 해줬는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나서 이게 종북 내지는 어떤 좌파 종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이기에는 약간 결집도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뭉칠 수 있는 힘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 10% 뭐 강의하러 오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 성장률 3%를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성장 이데올로기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거의 뭐 외통수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제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또 한국당의 2위 지위도 지지율, 2위 지위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너무 많이 또 사람이 몰려서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민주당은 지금 상황 관리, 지금 요 관리를 잘 해나가고 실수를 최소화시킨다인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두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란 일단 구도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년 6월 지방선거 즈음에 천하가 3분지게 될지 천하가 2분지게 될지 이게 저는 최대 변수라고 어떻게 봅니다. 보세요? 일단 예측은 3분 저는 간다? 큰 틀에선 3분지계 속에 부분적으로 2분지계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거 연대가 일어날 거다. 자유한국당과 바당국당이 합쳐진 뭔가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3분지계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두 야당이 정의당을 뺀 두 야당이 선거 연대 전술을 부분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취할 수밖에 없다. 그거 왜 그 압박은 어디서 오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보수 진보 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수 진보 구도가 이게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편의상 저도 차용을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언론사에서 그 보수 진보 성향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진보 50%가 넘었어요? 52%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가 한 30 몇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 결과는 거의 거기에 근사치로 간다고 봐요. 6월 선거는. 그러면 이게 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바당국당 합친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금 기자님하고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막판에 가면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 압력은 어디서 오느냐? 지지층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지층의 압박에 의해서 단일화하는 야당이. 보수 쪽이 일부 단일화하고 일부 단일화할 지역들은 그게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있는 쪽. 그게 제주도 같은 경우. 예, 그리고 그나마 해볼 만한 몇 곳에서는 지지자로부터 강한 야권 연대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제외한 거고요. 그래서 현 그 실 상황은 두 분이 예측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실 상황은 민주당이 조금 어려워지는 지역도 생기겠다. 그렇죠. 근데 엄살이죠? 저는 엄살 아닌 이유가요. 여러분이 그 2004년 탄핵 때 생각나시죠? 그때 조선일보 일면에 249대 빵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로 노인 폄하 발언. 간신히 151석이 나왔죠. 예, 그리고 그때 한나라당이 12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결집, 기득권의 결집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난 그 2016년 4.13 총선 때도 165석이니 180석이니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그때는 새누리당이 그러다가 결국 일당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저 최민희 의원님 하신 말씀 하나만 더 보태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탄핵 10대 249대 빵 했는데 새누리당이 야 과봐 뭐 두 자릿수에 끝일 거야라고 했는데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121석.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박근혜 의원 당신은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예. 뒤를 바치는 선거의 여왕. 남원정. 아하. 이 사람들이 천막당사를 치고 무릎을 꿇고 변화하라고 혁신적인 노력이 있었죠. 그다음에 작년 4.13 총선 때 새누리당 180개 넘을까라고 많은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많은 여론조사 기관 그다음에 방송에 나오신 분 다 180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내에서도 180 얘기했어요. 물론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경과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새누리당 내에 어떤 그 자중질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의원이죠 당시는. 예.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해서 정권을 맡기면서 나름대로 공천 관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공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당의 좌표를 조금 오른쪽으로 우클라는 공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의 신인들 그럼요. 어벤져스 그룹을 그럼요. 만들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변화의 역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가능했다. 승리가 가능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움직임들이 아까 이한석 기자도 얘기했지만 과연 그 당시 2004년에 한나라당 그리고 2016년에 민주당처럼 더불어민주당처럼 과연 가능하겠느냐? 근데 국민의 귀를 짜증나게 하는 막말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말씀이 이제 지금 구심이 누가 될 건데 예. 지금 구심은 홍준표 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 홍준표 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보수다고 얘기하는 30% 거의 30%가 되는 예. 그 분들을 결집해서 이게 선거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저는 큰 틀에서 구도, 그다음에 각 당의 대응,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느 쪽 지지자가 이완이 덜 되느냐, 어허. 투표장에 몰려 나오느냐입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홍준표 대표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6군데 지키겠다. 이한석 기자님. 네. 중요한 거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있고 이쪽에서 중도 보수나 중도층을 두고 혹은 중도 보수를 두고 양당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로 관심을 쫙 끌어당기면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기대가 이제 그런 거죠. 기대가 그런 그냥 기대로 건데. 끝날까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된 논리도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의 주로 지역구는 이제 호남에 몰려 있고 바른정당은 이제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 몰려 있고 서로 지역위원장들이 겹치지 않으니까 예. 합당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중도 개혁 세력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당 내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 중도라는 세력이 탄탄해지면 이 당이 한국당을 대신해서 중도 개혁 세력, 보수 세력, 범보수 세력을 깨끗하게 개혁할 수 있겠다. 아하. 이렇게 우리가 몰고 갈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예. 저는 근데 역시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건 저는 힘의 논리라고 보거든요. 힘의 논리라고 보는 건데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열린우리당이 한 40석 안팎의 의석에서 탄핵 국면 이후에 이제 과반을 먹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랑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당시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여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감동과 스토리도 있었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과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석 최대 50석 안팎의 당이 한국당 100석 가까운 한국당을 압도하면서 예. 이번 지방선거 때서 흥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싸면서 조금 굉장히 버겁다.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구도를 봤으니까 이제 각 지역별 빅매치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국민의당에서는 느닷없이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당이 이런 거죠. 결국 이제 그 3당의 아픈 현실이 뭐냐면 인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선거를 치려면 인재는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인재 영입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게 이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 이제 밀어낼 건데 중진 차출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진들이 언제 중진이 됐어요, 근데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후보는 이제 중진이라는 범주라기보다는 이제 스타의 범주인 거죠. 예. 당의 창업주의자, 당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이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 때 누군가 나가서 몇 곳은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당에 인물이 없다. 자, 중진들이 책임지고 나가자. 그래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랑 형동생으로 지내는데 안철수 대표한테 서울시장 좀 출마해라. 인물이 없다. 당신밖에 없다. 서울시장 둘이 나오면
둘이 단일할 가능성은 있나요? 누구랑 홍정욱 안철수와 홍종욱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까 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안철수 의원과 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결국 누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중진 차출을 계속 드리면 예. 당에서 스타성 있는 사람들, 인지도 높은 사람들 다 나가라 이겁니다. 아하.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총대 메고 그런 서울시장을 서울시장 나오고. 나가면 아하. 정동영 전 의원이 전북기사 나가고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시장 나가고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지도부가 계속 밀고 있는 예. 거예요.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진 차출론의 결정적인 맹점. 아하. 시대 상황과 안 맞는다는 예. 겁니다. 아니 각자 고춧가루 막 뿌려도 돼요. 재밌어요. 고춧가루 뿌리는 거. 그- 시대 상황과 안 맞는. 예,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모든 사람들 특히 중진 차출론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의 구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카드가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바국당의 경우는 그렇게 늘 옛날의 흐름 트렌드를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흐름을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핀트가 조금씩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다. 구태스러운 인물들이 타천에서 나오는 것을 구태타? 박수. 웃기다. 거의 뭐 조어의 황제예요. 아니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새해를 쿠데타와 함께 열어요. 예. 구태타는 늘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머.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잠깐만 좀 더 하자면 다들 이제 그래서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의외로 예. 안철수 대표가 다른 곳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송파, 부산시장? 네, 송파, 부산시장. 오히려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거론되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이미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또 5년 동안 또 안철수 그래요? 했었잖아요. 근데 했었잖아요. 아니잖아. 그 예. 저기 노원 출마할 때 거기 우리가 부산 가라 막 이랬는데. 그 부산 영도 뭐 예. 출마설도 그렇죠. 있었고 이랬는데 예. 그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던 거고 아. 예. 이번에 제 생각에는 통합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한테는 내가 지금 광역단체장 어디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 이 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이 당에서 내가 이번에도 당대표 선거 출마한 배경이 뭐냐면 내가 출마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한테 흡수당한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국민의당이 사라지면 그래서 난 어디 정... 나가냐는데. 말이 좀 길었네. 자,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 만한 곳은 호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영남 아니겠습니까? 아, 부산시장. 부산시장. 예. 자, 만약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더 광역단체장들은 원내 없잖아요. 목마름이 있는 예. 거예요. 당대표하면서도 원외라는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해운대 을 지역구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해운대 을 지역구를. 거기 왜 또 거기가 괜찮은 지역구냐? 예. 안철수 대표 부친이 사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네. 민주당 후보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미 3선은 거의 선언해 놓은 상태고. 근데 마지막 여지는 남아 있죠. 거기도. 예. 그래요? 예. 뭐 한번 본인이 나 예. 3선 도전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늘 조금씩의 여지를 다 남겨놓는 아하. 거고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는 엄청 많이 거론됩니다. 우선 많이 근데 써요. 여론조사 예. 순위로 보면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35% 정도 일등. 나오고요. 1등으로. 그다음에 그 후가 박영선입니다. 정청래. 박영선 의원이 10% 정도. 그다음에 예. 정청래 의원이 강세입니다. 7%. 오호. 그리고 그 후를 뭐 우상호, 민병도 이렇게 하는데 우상호 의원도 7% 정도로 강세입니다. 오. 그러니까 정청래 이거는 의원이 원내대표급이에요? 지지율이? 그 7%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박영선도 누르고 2등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이제 이재명 시장을 놓았을 때는 박원순 29, 이재명 17, 이제 좀 떨어지죠. 정청래 4.5, 박영선 4.4. 여기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바람이 쫙 들어갔고 쭉 올라갔다 이제 바늘을 톡 치면 터질 단계까지 와 있죠. 근데 이제 전화 오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예, 정청래 의원의 그 지지율은 이게 이제 낙폭도 크고 올라가는 폭도 클 것으로 봐서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세인 건 맞고요. 강세죠. 예, 그리고 아. 뭐 여전히 카드로 계속 나오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민주당의 경우는 후보가 풍년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보가 풍년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민희 의원은 거론되지 않고 있나요?
저는 이제 워낙 점잖다 보니. 아니 최민희 의원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출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수도권에 출마한다면 어디든 예. 그것은 아직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약간의 미안함을 가진 일부 지지층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좀 그걸 비빌 언덕으로 해볼 여지는 있겠다. 그런데 부산에 과연 가겠느냐. 이 부분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안 가는 쪽에 약간. 네. 그리고 부산 안 가고 네. 부산시장 아니면 서울시장 쪽으로. 예. 부산구 지역구에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예. 걸면 그 부산시장이고 서울시장은 이게 미묘한 거죠.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지 최종 판단이 남아. 민주당 박원순 시장 쪽으로 거의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경선이기 때문에 예. 경선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박원순 시장도 예.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목표가 대권일 때 예. 삼선 서울시장이 대권에 유리할까? 그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의도 정치를 많이 비판해온 신선한 정치인들은 예. 여의도 정치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예.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있다. 그 박원순 시장의 약점이 또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처음에 안철수 물론 그 처음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박영선 의원과의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예. 사실 이때 시너지보다는 안철수 당시 의장의 양보의 시너지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큰 동력을 얻었던 건데 5%에서 한 40%로 쫙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뭐 신화적인 상승률이었는데 근데 2014년에는 세월호 국면 때문에 경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당내의 조직력은 굉장히 취약하다. 아하. 이걸 본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뭘 하느냐. 역시 정치 구단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민주당 당직자들을 이제 국장들, 부장들 차례대로 만나면서 예. 관사로 초대해서 이제 밥 싸고 있습니다. 예. 스킨십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야권, 그러니까 과거 야권, 지금 여권 지지자들은요, DJ를 만날 때는 강의 들으러 갔어요. 예. 배우러.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날 때는 얘기하러 갔어요. 소통을 한 거죠. 소통하러.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문재인을 만들었고 지켜줘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어허. 막 강의하거나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럼 우리 마이너스가 방송도 많죠. 강의하는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아유. 강의 안 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없어요. 마세요, 예. 봉도사님. 그만 우리가 나가야 되겠네, 있잖아요. 그래. 찍게 예. 없어. 아니 어딜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제대하신 강의가 그 강의가 예. 요 흐름에 맞아 떨어지면 대박. 아니 그래서 당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이래야 되잖아. 만시지탄에 감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때요? 다녀온 사람들이. 그 일단은 시장이잖아요. 예. 시장과 직접 스킨십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단 좀 설레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의 그 스킨십이 오프라인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하는 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라는 예. 거. 당 장악력을 뿌리부터 본인이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 근데요, 늦었지만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직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알다. 빅매치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국민의당에서는 느닷없이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당이 이런 거죠. 결국 이제 그 3당의 아픈 현실이 뭐냐면 인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선거를 치려면 인재는 인재는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인재 영입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게 이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 이제 밀어낼 건데 중진 차출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진들이 언제 스타- 중진이 됐어요, 근데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후보는 이제 중진이라는 범주라기보다는 이제 스타의 범주인 거죠. 예. 당의 창업주의자, 당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이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 때 누군가 나가서 몇 곳은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당에 인물이 없다. 자, 중진들이 책임지고 나가자. 그래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랑 형동생으로 지내는데 안철수 대표한테 서울시장 좀 출마해라. 인물이 없다. 당신밖에 없다. 서울시장 둘이 나오면 둘이 단일할 가능성은 있나요? 누구랑 홍정욱. 안철수와 홍종욱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까 저 최민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안철수 의원과 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결국 누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저 중진 차출론이 계속 드리면 예.
당에서 스타성 있는 사람들, 인지도 높은 사람들 다 나가라 이겁니다. 아하.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총대 메고 그럼 서울시장을 서울시장 나오고. 나가면 아하. 정동영 전 의원이 전북기사 나가고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시장 나가고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지도부가 계속 밀고 있는 예. 거예요.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진 차출론의 결정적인 맹점. 아하. 시대 상황과 안 맞는다는 예. 겁니다. 아니 각자 고춧가루 막 뿌려도 돼요. 재밌어요. 고춧가루 뿌리는 거. 응, 시대 상황과 안 맞는. 예,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모든 사람들, 특히 중진 차출론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의 구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카드가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바국당의 경우는 그렇게 늘 옛날의 흐름 트렌드를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흐름을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핀트가 조금씩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다. 구태스러운 인물들이 타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구태타? 박수. 웃기다. 거의 뭐 조어의 황제예요. 아니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새해를 쿠데타와 함께 열어요. 예. 구태타는 늘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잠깐만 좀 더 하자면 다들 이제 그래서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의외로 예. 안철수 대표가 다른 곳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송파, 부산시장? 네, 송파, 부산시장. 오히려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거론되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이미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또 5년 동안 또 안철수 그래요? 했었잖아요. 근데 했었잖아요. 아니잖아. 그 예. 저기 노원 출마할 때 거기 우리가 부산 가라 막 이랬는데. 근데 부산 영도 뭐 예. 출마설도 그렇죠. 있었고 이랬는데 예. 그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던 거고 예. 이번에 제 생각에는 통합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한테는 내가 지금 광역단체장 어디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이 당에서 내가 이번에도 당대표 선거 출마한 배경이 뭐냐면 내가 출마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한테 흡수당한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국민의당이 사라지면 난 나갔는데. 말이 좀 길었네. 자,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 만한 곳은 호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영남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장. 예. 자, 만약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광역단체장들은 원내 없잖아요. 목마름이 있는 예. 거예요. 당대표하면서도 원외라는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해운대을 지역구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해운대 을 지역구를. 거기 왜 또 거기가 괜찮은 지역구냐? 예. 안철수 대표 부친이 사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네. 민주당 후보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미 3선은 거의 선언해 놓은 상태고. 근데 마지막 여지는 남아 있죠. 거기도. 그래요? 예, 뭐 한번 본인이 나 예. 3선 도전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늘 조금씩의 여지를 다 남겨놓는 거고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는 엄청 많이 거론됩니다. 우선 많이 근데 써요. 여론조사 예. 순위로 보면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35% 정도 일등. 나오고요. 1등으로. 그다음에 그 후가 박영선입니다. 정청래. 박영선 의원이 10% 정도. 그다음에 예. 정청래 의원이 강세입니다. 7%. 오호. 그리고 그 후를 뭐 우상호, 민병도 이렇게 하는데 우상호 의원도 7% 정도로 강세입니다. 오. 그러니까 정청래 이거는 의원이 원내대표급이에요? 지지율이? 그 7%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박영선도 누르고 2등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이제 이재명 시장을 놓았을 때는 박원순 29, 이재명 17, 이제 좀 떨어지죠. 정청래 4.5, 박영선 4.4.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바람 쫙 들어갔고 쭉 올라갔다 이제 바늘을 톡 치면 터질 단계까지 와 있죠. 근데 이제 전화 오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정청래 의원의 그 지지율은 이게 이제 낙폭도 크고 올라가는 폭도 클 것으로 봐서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세인 건 맞고요. 강세죠. 예, 그리고 뭐 여전히 카드로 계속 나오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민주당의 경우는 후보가 풍년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도가 이게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편의상 예. 저도 차용을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언론사에서 그 보수 진보 성향을 묻는 여론조사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데 진보 50%가 넘었어요? 52%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가 한 30 몇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 결과는 거의 거기에 근사치로 간다고 봐요.
6월 선거는. 그러면 이게 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바당국당 합친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금 기자님하고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막판에 가면 압력이 들어옵니다. 예. 그 압력은 어디서 오느냐? 지지층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지층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단일화하는 보수 야당이. 쪽이 일부 단일화하고 일부 단일화할 지역들은 예. 그게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있는 쪽. 그게 제주도 같은 경우. 아하. 예, 그리고 그나마 해볼 만한 몇 곳에서는 지지자로부터 강한 야권 연대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의당은 제외한 거고요. 그래서 현 그 실 상황은 두 분이 예측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실상황은 민주당이 조금 어려워지는 지역도 생기겠다. 그렇죠. 근데 엄살이죠? 저는 엄살 아닌 이유가요. 예. 여러분이 그 2004년 탄핵 때 생각나시죠? 예. 그때 조선일보 일면에 249대 빵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로 노인 폄하 발언. 간신히 151석이 나왔죠. 예, 그리고 네. 그때 한나라당이 12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결집, 기득권의 결집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난 그 2016년 4.13 총선 때도 네. 165석이니 180석이니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그때는 새누리당이 예. 그러다가 결국 일당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저 최민희 의원님 하신 말씀 하나만 더 보태면 예.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탄핵 열풍 때 249대 빵 했는데 새누리당 야 과봐 뭐 두 자릿수가 끝일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121석.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박근혜 의원 당신은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예. 뒤를 바치는 선거의 여왕. 남원정. 아하. 이 사람들이 천막당사를 치고 무릎을 꿇고 변화하라고 혁신적인 노력이 있었죠. 그다음에 작년 4.13 총선 때 새누리당 180개 넘을 거라고 많은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많은 여론조사 기관 그다음에 방송에 나오신 분 다 180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내에서도 180 얘기했어요. 물론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경과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새누리당 내에 어떤 그 자중질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의원이죠 당시는. 예.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해서 정권을 맡기면서 나름대로 공천 관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공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당의 좌표를 조금 오른쪽으로 우클레한 공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의 신인들 그럼요. 어벤져스 그룹을 그럼요. 만들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변화의 역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가능했다. 승리가 가능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움직임들이 아까 이한석 기자도 얘기했지만 과연 그 당시 2004년에 한나라당 그리고 2016년에 민주당처럼 더불어민주당처럼 과연 가능하겠느냐? 근데 국민의 귀를 짜증나게 하는 막말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말씀이 이제 지금 구심이 누가 될 건데 예. 지금 구심은 홍준표 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 홍준표 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보수다고 얘기하는 30% 거의 30%가 되는 예. 그 분들을 결집해서 이게 선거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저는 큰 틀에서 구도, 그다음에 각 당의 대응,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느 쪽 지지자가 이완이 덜 되느냐, 어허. 투표장에 몰려 나오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6군데 지키겠다. 이한석 기자님. 네. 중요한 거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있고 이쪽에서 중도 보수나 중도층을 두고 혹은 중도 보수를 두고 양당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로 관심을 쫙 끌어당기면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기대가 이제 그런 거죠. 기대가 그런 건데. 기대로 끝날까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된 논리도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의 주로 지역구는 이제 호남에 몰려 있고 바른정당은 이제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 몰려 있고 서로 지역위원장들이 겹치지 않으니까 예. 합당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중도 개혁 세력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당 내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 중도라는 세력이 탄탄해지면 이 당이 한국당을 대신해서 중도 개혁 세력, 보수 세력, 범보수 세력을 깨끗하게 개혁할 수 있겠다. 아하. 이렇게 우리가 몰고 갈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예. 저는 근데 역시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건 저는 힘의 논리라고 보거든요.
힘의 논리라고 보는 건데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열린우리당이 한 40석 안팎의 의석에서 탄핵 국면 이후에 이제 과반을 먹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랑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당시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여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감동과 스토리도 있었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과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석 최대 50석 안팎의 당이 한국당 100석 가까운 한국당을 압도하면서 예. 이번 지방선거 때서 흥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싸면서 조금 굉장히 버겁다.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구도를 봤으니까 이제 각 지역별 지금 한국당 같은 상황은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탄핵이 있었잖아요. 거의 정치적 IMF를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 IMF를 맞았다. 돈이 뭔가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럴싸해 보여요. 돈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펀더멘털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는 인재 영입을 하려고 해도 후보들이 몰려야 되는 게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교문을 열어놨는데 오늘 신입생 지망하는 신입생이 없어. 지금 분교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문제다. 분교에서 폐교로 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진영 노선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약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큰 축은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이념적 이데올로기였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종북 좌파라든지 이런 선거 구도를 짜버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해줬는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나서 이게 종북 내지는 어떤 좌파 종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이기에는 약간 좀 결집도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뭉칠 수 있는 힘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 10% 뭐 오늘 강의하러 오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 성장률 3%를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성장 이데올로기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거의 뭐 외통수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제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또 한국당의 2위 지위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너무 많이 또 사람이 몰려서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민주당은 지금 상황 관리, 지금 요 관리를 잘 해나가고 실수를 최소화시킨다인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두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란 일단 구도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년 6월 지방선거 즈음에 천하가 3분지게 될지 천하가 2분지게 될지 이게 저는 최대 변수라고 어떻게 봅니다. 보세요? 일단 예측은 3분 저는 간다? 큰 틀에선 3분지계 속에 부분적으로 2분지계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거 연대가 일어날 거다. 자유한국당과 바당국당이 합쳐진 뭔가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3분지계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두 야당이 정의당을 뺀 두 야당이 선거 연대 전술을 부분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취할 수밖에 없다. 그거 왜 그 압박은 어디서 오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보수 진보 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수 진보 구도